내가 공황장애인지 의심을 하고 있거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지인 중에는 부모님이 매일매일 부부싸움을 하셨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집을 나가시거나 어렸을 때 말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멘탈이 힘든 이유가 바로 아까 같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결정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강아지처럼 베란다에서 엄마 차가 언제 오나 여동생과 함께 매일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정말 괴로웠는데 더 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버티셨을지 상상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원인을 파악하면 그 문제의 반은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은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과 공황장애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공황장애의 정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첫 번째로 분리불안, 가정의 불화,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경험들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획기적인 실험을 한번 진행했는데요. 그녀는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우리 안에 가둬놓고 한쪽에는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와 우유, 그리고 한쪽에는 보들보들한 소재의 엄마 원숭이지만 우유가 없는 두 가지 엄마 모형을 만들어서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끼 원숭이가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를 향해 달려가서 우유를 먹긴 먹었는데요. 다 먹고 난 후에는 보들보들한 천으로 만든 엄마 모형에 달라붙어 18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심지어 생존에 필요한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공포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부드러운 소재로 만든 엄마 원숭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는 공포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접촉이 애착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실험을 공황장애, 공포, 불안감의 관점에서 보면 애착과 보호가 없었던 사람은 공포 상황을 견디는 힘이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공황장애는 어린 시절부터 분리불안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수강생 중 한 분도 이따금씩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원인을 분석해봤다고 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은 끝도 없이 부부싸움을 하셨고 엄마는 제가 1살 정도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탓인지 분리불안이 참 심했어요. 1살이었는데도 기억이 나요. 엄마가 시장을 간다고 문을 잠근 뒤 남겨진 저는 복통의 불안에 마치 죽음이 앞에 남겨진 듯한 불안을 느꼈어요. 그 이상하고 외로운 기분은 지금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어요. 유치원에서도 1년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된다면서 하도 울어서 벌서기도 했죠. 그러다 서서히 성격이 바뀌어서 외향적이고 인기도 많은 아이로 잘 자라다가 사춘기를 보낸 뒤 갑자기 공황장애 비슷한 불안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대학은 혼자 다니다시피 했고 쉬는 시간은 항상 화장실에 숨어 있었죠. 혼자인 게 싫어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남자친구들을 사귀거나 소수의 친구들과 교감하며 겨우 20대를 보냈습니다. 불안정한 걸 숨기려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들에게 많이 휘둘리고 그랬습니다. 저희 수강생 케이스가 바로 분리불안, 가정불화의 경험이 공황장애로 발전한 사례였던 거죠. 두 번째 원인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인데요. 서울대학교 아산병원 칼럼이고요. 제목은 공황장애에 대하여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황장애는 생물학적 원인들과 개인적인 인생 경험, 특히 유년기의 초기 경험과 이에 따른 인격의 발달, 그리고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과 인지적인 요인도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생각됩니다 라고 써져 있다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딱 꼬집을 수 없는 것이 원인이겠죠. 뭐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지만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공황 발작이 올까봐 단기간 극도의 고통, 불안 또는 공포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외부의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다양한 신체 증상과 동반하여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다음 사례는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 사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학생입니다. 공황장애 18년 차입니다. 고3 끝날 무렵 발병했고요. 저는 발작이 오면 과호흡이 와서 온몸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혀까지 마비가 와서 말도 못하고요. 응급실에서 신경 안정제를 맞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해져요. 일상생활 불가능했고요. 직장 다니는 것도 많이 힘들었죠. 응급실에서 정신적 문제인 것 같으니 정신과를 가보려서 상담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의사 선생님 말처럼 자다가도 발병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심하거나 뛰거나 몸이 피로하면 과호흡이 오기도 했어요. 극복해보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취미 활동도 많이 했어요.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놀리지 않게 미리 공황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케이스를 상담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혼자 유학을 떠난 거죠. 그래서 미국인 부부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아주 잘못 배정이 된 거죠. 그 미국인 부부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전화했을 때 별일 없이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강요를 하면서 평소에는 이 친구를 독방에 가둬놓고 생활을 하게 했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이거 꼭 필요하다, 저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2년간 착취를 한 거죠. 이런 트라우마가 공황발작, 공황장애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의 칼럼을 보면 공황장애에서 인지행동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하시면서 공황발작과 장애를 6가지 단계로 치료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 팁을 더욱 보태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공황장애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질병명과 이 질병의 원인 그리고 증상 이런 것들만 제대로 파악하면 문제의 반은 해결된다라고 했죠.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 실제 신체가 아닌 감정적인 문제이며 100% 안전한 반응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두려움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끔찍한 결말을 생각하는 사고 습관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파블로프에게 유명한 실험 아시죠? 종소리를 딸랑딸랑 치고 난 후에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였더니 강아지가 분비하는 침이 많았다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두근거림, 가벼운 떨림 정도의 신체적 현상을 공포스러운 공황발작으로 이어질 거라 지레짐작해서 두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또 기절하거나 심장이 멈추어 죽거나 숨이 멎어버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이런 두려운 감정, 신체적인 현상, 두근거린 느낌, 이런 모든 내 반응을 한번 종이나 휴대폰에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감정을 알아감으로써 이게 큰 문제는 아니구나, 또 별탈 없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생각 바꾸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적인 습관, 신체적인 반응들을 잘 적어 놓았다면 차츰 내가 두려움을 좀 과대평가하고 있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이때 이전에도 잘 이겨냈잖아, 아무렇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인지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호흡 이완 훈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은 두근거림, 떨림, 이런 증상들이 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약간만 조깅을 해도 두근거림을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운동해서 두근거리는 것과 커피를 마셔서 두근거리는 것과 실제 심장이 좀 아파서 두근거리는 것,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호흡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조절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직면입니다. 운동을 할 때 답답함과 실제 심장의 답답함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수영 연습을 할 때 처음에는 판때기 들고 물에 동동 뜨는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처럼 집에서나 조용한 공간에서 일부러 빨리 숨을 헐떡여 본다든지 의자에서 빙빙 돌아본다든지 약간 제자리에서 호흡이 가빠지도록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씩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분이라면 한 번에 극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루는 지하철역까지만 갔다가 올라온다든지 다음 날에는 카드 찍는 곳까지만 가보는 거고요. 그 다음 날은 카드 찍고 한 정거장만 이동해 본다든지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황장애의 원인과 6가지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력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